우리나라는 그런 거 많이 해. 백만장자들의 어떤 생활 습관, 뭐 100억 부자들의 어떤 그거 맨날 그 약간 카드 같은 걸로 이런 웰빙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없네? 없어요. 우리는 닥터 프렌즈. 안녕하세요, 닥터 프렌즈입니다. 10월 10일이 이제는 무슨 날인지 아시죠? 아, 그쵸. 이제 세계 정신 건강의 날. 네, 제가 이제 올 때마다 좀 이렇게 미리 알아보고 있습니다. 지금. 이번 달은 뭐가 있나. 10월 10일은 우창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계 정신건강의 날인데 이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좀 환기하고 여전히 많은 어떤 네.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좀 해소하기 위한 날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신체건강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덜한 것 같아요. 그래도 좀 최근에 있어서는 신체 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한 이런 정신 건강까지도 좀 신경을 쓰고 점점 좀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몇 년 전부터 웰빙 뭐 이런 얘기 많이 그쵸. 나왔잖아요. 그렇죠? 웰빙. 웰빙에 대해서 사실 뭐 저도 2013년에 대학원 석사 논문을 썼었는데 그때 이제 석사 논문 주제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떤 환자의 웰빙에 좀 영향을 주는 어떤 요인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는 그런 논문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 웰빙이 이제 영어로는 굉장히 쉬운데 외국어잖아요. 그렇죠?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국말로 어떻게 좀 번역해야 될까 막 이제 여러 논문이나 문서를 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좀 주관적 안정감 약간 뭐 이런 걸로 좀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. 사실은 그럼에도 좀 주관적 안정감이라는 말 자체도 좀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나거든요. 네. 웰빙이 정신적, 신체적 이런 것들 당연히 중요하고요.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까지 또 망라하는 이런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합니다. 신체적 웰빙에 대해서 한번 좀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신체적 웰빙이를 하면요, 내가 스스로 어떤 건강한 힘과 에너지를 좀 느끼고요,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내 신체가 채울 수 있다. 내 몸 때문에 뭔가 못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가 좀 신체적 웰빙이 아닐까 싶네요.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정신적 웰빙을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정서적으로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잘 대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정신적 웰빙이 아닐까 싶어요.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든 내가 좀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연함이나 융통성 있는 뭐 사실 정신과에서도 그런 위기 대처 능력이나 현실 판단 능력도 환자분의 정신 건강 상태를 중요하게 결정짓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정신적 웰빙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. 사회적인 웰빙을 보면은 나 혼자가 아니라 고립된 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좀 다 사람들은 또 연결되어 있고 이런 연대감을 좀 느끼고 사람들에게 내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에 기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거 느끼는 것도 좀 사회적인 웰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 우찬 선생님이 정의해 주신 신체적 웰빙, 뭐 정신적인 웰빙, 이런 사회적인 웰빙 이 세 가지 측면의 웰빙이 좀 균형적으로 조화를 좀 이루어야지만 좀 웰빙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이제 우창 선생님이 어떤 옷을 입고 계시죠? 룰루레몬. 예. 가볍고, 편하죠. 네. 예, 이렇게 활동하기도 좋고 운동하기 좋은 저희가 룰루레몬 옷을 입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하는 이 룰루레몬의 핵심 가치가 사람들이 좀 목적 있고 좀 행복하게 잘 사는 삶, 웰빙을 좀 잘 영위하도록 좀 돕는 것이 이 룰루레몬의 핵심 가치라고 해요. 아, 그래서 진우쌤이 좋아하는 거예요? 그렇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저 우리 병원 앞에 또 룰루레몬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신혼여행 갔을 때 입었던 옷도 사실 룰루레몬이기도 해요. 이낙준 선생님도 엄청 좋아하는 브랜드긴 한데 요즘 이런 핵심 가치를 알고 또 옷을 입으니까 뭔가 더 좀 웰빙이 이미 실천되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예, 정말 근데 저는 룰루레몬이 고객들의 우리 사회의 웰빙을 실천하기 위해 좀 돕는다. 이게 진심이라고 느낀 게 2021년부터요. 이 웰빙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. 룰루레몬이요? 예, 룰루레몬이.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? 세계 주요 국가 한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해서 글로벌 웰빙 리포트라는 걸 이제 매년 발표하고 있거든요. 돈 엄청 들 텐데. 레포트를 제가 봤는데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것들 저희 헬프님들한테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하고요. 일단은 조사에 참여하신 14,000명 중에 67%가 최우선으로 나는 웰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. 그러면서 이미 웰빙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들 느끼고 있어요. 거의 3분의 2 정도가 3명 중에 2명은 웰빙에 대해 삶에서 중요하다. 그렇지만 이 중에 몇 퍼센트가 자신의 웰빙에 만족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? 글쎄요. 그래도 웰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정작 12% 정도만
자신의 웰빙 수준에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글로벌 웰빙 지수라는 걸 이제 측정을 하는데 최근 3년간 별로 개선이 안 됐어요. 2021년은 65점, 2022년은 66점, 2023년은 뭐 66점, 이게 똑같아요. 그래서 이게 웰빙은 내 인생에 되게 최우선적이라고 하는데 정작 자기 웰빙에 만족하는 분은 12%고 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년 동안 웰빙 지수는 그렇게 변화가 없고 좋아지진 않고. 코로나 팬데믹을 좀 겪으면서 3분의 1 정도가 이제 본인의 웰빙 수준이 좀 많이 아직도 낮다고 느끼고 41%가 이런 전 세계적인 상황을 좀 생각하면 좀 절망감을 느낀다.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. 팬데믹으로 인해서 뭔가 무기력하다고 느꼈으니까. 무기력하기도 하고 요즘 기후 위기라던가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세계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막 아주 행복하고 좀 희망적인 느낌은 요즘 세계 정세가 좀 아닌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정신 건강이 좀 좋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냐? 55%가 정신적인 웰빙이 낮은 사람한테 사회가 굉장히 비판적이다. 우리나라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.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글로벌하게 대답한 게 좀 그런 편견이 있구나. 전 세계적으로도 약간 비슷한가 봐요. 정신건강 힘든 사람에게 대해서 사회가 좀 감대하고 이해해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여전히 좀 비판적이고 뭐 나약하다, 뭐 게으르다,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여전히 좀 하는 것 같고요. 뭔가 행복하지 않은데도 그런 척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분들도 좀 많습니다. 사회적인 압박감이 웰빙을 성취하는데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도 좀 많다고 대답했는데 이 부분은 또 정신과 의사로서 많이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은 척, 밝은 척 해야 되고 뭔가 SNS나 이런 거에도 좀 즐거운 것들을 좀 올려야 될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고 그 괴리감.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정신적인 이런 웰빙이 좀 무너질 때 뭔가 쉽게 내 상황을 좀 오픈하고 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시스템이 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들이 좀 행복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이러시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. Z세대는 어떤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고 자기 표현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 세대잖아요. 그렇죠. 우채영 선생님은 어떨 것 같아요? Z세대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표현할 것 같아요. 어때요? 우리 세대보다는 조금 더 많이 말할 것 같은데.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45%가 어떤 웰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여전히 좀 불편하고 도움을 좀 구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그 중에 또 Z세대의 74%는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사람들이 좀 열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. 그러니까 우리 생각처럼 Z세대가 그렇게 또 우리 기성세대랑 좀 다르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진료실에서 Z세대, G세대들을 보면 개인주의적이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자신이 원하는 바나 이런 의견도 적극적으로 낼 것 같은데 오히려 좀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많이 보고 사회적인 평가에도 좀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들이 오히려 느껴졌어요.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선배나 친구, 가족들,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거나 필요시에 도움을 구하는 게 저희 세대보다 좀 더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사실 SNS하고 함께 자란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타인의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더 신경 쓸 수도 있겠다. 예. 그리고 저희 때가 약간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웃 간의 교류도 하고 막 동네에서 막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놀기도 하고 친구 집에서 자기도 하고 뭐 약간 이런 문화? 요새는 안 자요? 친구 집에서? 그게 막 또 흔한 것 같진 않아요. 그리고 형제자매는 저희도 보통은 외동보다는 형제자매 있는 경우가 더 많은데 우리 셋이잖아요. 그쵸. 근데 요즘은 아무래도 또 외동들도 많고 선배나 학교 내에서 끈끈한 문화보다는 좀 개인적인 부분들 그런 게 또 장점일 수도 있지만 막상 좀 이런 정신적인 웰빙이 좀 힘들어지거나 또 웰빙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는 뭐 또 같이 이렇게 또 터놓고 얘기할 사람들이 저희 세대보단 좀 적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. 좀 힘들 때 또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. 이게 주요 14개국 레포트 지금은 제가 평균 수치를 말씀드린 건데 세계 주요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왔거든요. 14개국에 우리나라 한국의 레포트를 좀 보면요.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웰빙 수준이 좀 낮아요. 그럴 거라고 뭔가 예상은 됐습니다. 예상은 됐죠. 글로벌 웰빙 지수가 3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비슷했잖아요. 우리나라는 오히려 낮아졌어요.
아, 쉽지 않구나, 우리나라 역시.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한국이 좀 낮은 수준의 웰빙을 좀 가지고 있고 작년보다 좀 낮아졌다는 거, 이런 게 좀 저는 좀 슬프다. 슬프네요. 오진승 쌤이 닥터 프렌즈에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좀 부족했네요. 또 슬픈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웰빙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분이 67%인데 우리나라에서는 62%. 우리나라 뭐 경제적인 거라든지 뭐 약간 이런 다른 가치, 집 사는 거라든지 웰빙보다는 뭐 그런 다른 과제들이 좀 더 최우선적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고요. 그리고 내 웰빙 수준이 만족스럽다가 글로벌은 12%인데 우리나라 6%. 한 자리 숫자예요. 엄청났네. 맞아요. 한국 설문 또 참여자들이 58%가 이 정신건강 관련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내가 속한 커뮤니티에서는 좀 잘 받아들여주지 않는다, 용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. 좋겠다. 여기 아니면 뭐 어디다 이야기해요.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 아니면 이야기할 데가 없는 건데. 사실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정신과 관련해서 정신질환 관련해서 병가를 쉽게 쓸 수 있냐 아니냐를 보면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규칙이나 규정은 다 가능해도 우리가 뭐 수술을 받거나 어디가 신체적으로 아프면은 그걸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어렵고요. 우리나라 분들의 76%가 정신건강보다는 좀 어떤 성공과 성취가 훨씬 우선시 된다. 글로벌 평균과 좀 비교하니까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건강하지 못한 좀 사회 분위기가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,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왜 웰빙을 이루기가 좀 어렵냐 그랬을 때 방해가 되는 요소가 57%가 비용적인 부분. 웰빙이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될 것 같고 돈을 써야 될 돈을 써야 될 것 같은 거예요. 또 35%는 웰빙에 대한 시간이 좀 부족하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단 웰빙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되게 거창한 느낌이 들고 뭔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좀 투자해야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일단 웰빙을 올리고 싶으시면 웰빙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배울 수 있어요. 높은 웰빙 수준을 가진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타인들과 함께 더 많이 운동을 해요. 같이 운동을 한다? 같이 운동을 해요.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굉장히 우선시하는 부분이 있고요. 관계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을 잘 표현하고 그러려고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합니다. 우리나라는 그런 거 많이 해요. 백만장자들의 어떤 생활 습관, 뭐 100억 부자들의 어떤 그거 맨날 그 약간 카드 같은 거로 나오고 뭐 뉴스나 이런 거에도 나오고 부자들의 MBTI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이런 웰빙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없어요. 아니 이게 내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쪽으로 안 뜨는 걸 수도 있겠네.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강조를 할 텐데 신체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신체적인 웰빙은 당연히 좋아지겠고 정신적인 웰빙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타인과 같이 운동하고 타인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도 정신적인 웰빙이나 사회적인 웰빙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. 사람이 살다가 화가 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그거를 좀 잘못된 방식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공격하는 게 문제지 그거를 느끼는 거는 굉장히 건강한 거거든요. 근데 그거를 막 괜히 억누르고 부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좀 잘 파악하고 표현하는 게 좀 굉장히 건강한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 진료실에 와서 환자분들께 항상 저희가 하는 게 뭐 이번 한 주 어떠셨냐, 기분은 어땠냐, 어떤 감정을 느꼈냐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고 환자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떤 감정 얘기를 좀 써보시라고 권유도 드리고 감정 얘기가 너무 어렵다면 하루하루 그날 상황에 대해서 이모티콘으로 좀 해보시라. 오늘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내가 웰빙을 실천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돈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뭐 보드게임 하고 뭐 등산 가고 이렇게 러닝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돈이 거의 안 들거든요. 그래서 진승쌤이 그 룰루레몬 글로벌 웰빙 이벤트 Find Your Wedding 또 갔다 오셨잖아요. 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. 이게 뭐 성수동에서 한 4일 정도 개최됐는데 이렇게 웰빙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해 볼 계기가 많이 됐고 이게 화두를 던지는 자리가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고 뭐 명상도 하고 요가 세션도 있고 뭐 성격 검사를 기반으로 웰빙 컨설팅 프로그램도 하고 뭐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구성돼 있어서 저도 되게 흥미 있었던 것 같고
또 항상 유튜브 채널로 보던 미라클 박이님 또 이게 직접 만나서 얘기를 또 할 수 있게 돼서 저도 또 너무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.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웰빙이 어떤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신과 의사가 생각하는 자신의 웰빙은 좀 궁금해요. 그거는 저희 와이프도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해요. 오진승은 안분지족 삶이다. 그러니까 사실 그냥 저는 지금 제 생활이 만족스럽고 여기서 뭐 좀 건강을 좀 더 높이고 싶고 마음의 평화를 좀 더 찾고 싶은 방향으로 가고 싶은 게 약간 제 방향인 것 같아서 와이프가 그런 저를 좀 신기해하면서도 좀 부러워하는 부분도 있어요.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 불만족스러워요. 뭔가 몸도 조금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마음도 좀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고 잠도 지금보다 좀 더 잘 잤으면 좋겠고 당연히 좀 부족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사회적인 웰빙도 아직은 우리나라가 좀 너무 가혹한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어쨌든 제 웰빙이 높이려면 또 사회적인 웰빙도 또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먼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영상은 어쨌든 이게 뭐 화두를 저희도 좀 던져 드린 거고요. 우리 헬프님들 웰빙이 좀 어떨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댓글로 한번 본인들이 생각하는 웰빙은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고 저는 웰빙이 높아요, 낮아요, 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매년 룰루레몬에서 이 웰빙 레포트가 나온다고 하니까 내년, 후년은 좀 우리가 좀 따라잡읍시다. 여러 주요 나라들을 웰빙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시고 우리 헬프님들도 좀 높은 웰빙 수준 좀 누리시면서 좀 행복하고 건강하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고요. 그런 부분이 또 웰빙을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. 집에서도 편한 룰루레몬. 네. 그럼 제가 뭐 하세요? 아까 박이님께서 본인의 멘트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셨는데 박이님은 룰루레몬 엠바사더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. 룰루레몬이 어떻게 본인의 인생을 좀 변화시킨 부분이 있는지. 일단 옷이 너무 편합니다. 옷이 너무 편하고 오늘 어떠세요? 저 예쁘지 않아요?